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삼박다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 19장 주식 투자자의 심리편입니다.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또는 18장을 듣고 넘어오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가실 텐데요. 18장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자의 지식편이었거든요. 주식 투자자의 지식편에는 사실 한 30분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30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건 주식 투자자의 지식편을 자본, 이익, 배당, 주가, 차트, 위험 이 6가지 개념만 제대로 설명하려고 해도 몇십 시간 이상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모든 지식들을 하려면 몇백 시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분밖에 못한 거고요. 반면에 주식 투자자의 심리 부분은 사실 제목만 읽고 끝나도 돼요. 우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주식 참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끝을 끝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하지 않아요. 지식 부분은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주식 투자를 실제 함에 있어서 지식을 몰라서 당하는 것보다 심리의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식 투자자의 심리에 사실은 관심을 처음 가진 건 알렉산더 엘더의 책을 보았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알렉산더 엘더 책이 한 3, 4권 있는데요. 번역되어서 있죠. 심리투자 기법 이런 책도 있고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매수와 매도 책 제목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에 정확히 3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으로 시작하는 3가지겠죠. 예를 들어 이세무사의 삼박자 투자법 파트 1이 8T잖아요. 사실 제가 3M을 보고 만든 걸 수도 있죠. 자, M으로 시작하는 3가지의 주식 투자에 필요한 단어들이 뭐였냐면 먼저 메서드, 기법이죠. 기법, 마인드, 심리, 머니, 자금 관리. 저는 알렉산더 엘더의 책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알렉산더 엘더의 책을 보기 전에는 막연하게 기법 중에 기술적, 기본적. 저는 이것만 되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던 98년, 99년도에는 이거를 몰라도 성공할 때예요. IMF가 끝나고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가 300포인트, 400, 500, 600, 700, 1000까지 갔을 때니까 종합주가지수가 3배가 오를 시기에 제가 주식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면 상한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나타났죠. 언제? 2000년 밀레니엄 파동. 99년 말까지는 간다 하는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밀레니엄 파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00년이 되면서 세계 IT주들이 동방급락을 했거든요. 그때는 기술이고 기법이고 기술적 분석이건 기본적 분석이건 기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마인드, 심리가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엘더의 책을 접하면서 심리의 중요성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또는 자금관리. 자금관리 기법을 알고서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았다면 저는 밀레니엄 파동 때 벌었던 돈을 다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여기 써있는 기법들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법들로만 준비된 투자자는 기법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법으로 무장시켜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자만심으로까지 가선 안 돼요. 그래서 기법은 총 100% 중에 한 40%나 50% 정도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요. 기법 이외에 심리 그리고 자금 관리가 나를 채워줘야 됩니다. 자금 관리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3M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현금 보유 부분에서 주식 매수를 하면 주식 보유가 되고, 주식 매도를 하면 다시 현금 보유가 되죠. 자,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처음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주식을 매도하게 돼서 다시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심리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을 매수하는 이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을 땐 내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을 매수 결정을 하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주식을 매도하게 되죠. 자, 이 단계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나옵니다. 감동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식을 갖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단계와 현금을 갖고 있는 단계가 왜 감정이 개입되고 안 되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갖고 있어요. 1억을. 주식을 아직 사기 전이죠? 내가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게 없잖아요.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주식을 언제 살지가 나의 판단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는 뭐가 달라질까요? 현금 1억은 그냥 1억이잖아요. 주식 1억은 그냥 1억이 아니에요. 1억이 상한가를 가면 1억 3천이고 1억이 하한가가 가면 7천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에 하한가와 상한가가 왔다 갔다 했다면 7천만 원과 7천만 원과 1억 3천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을 1억에 사기 전에 현금 1억 갖고 있을 땐 살지 안 살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산 이후에 7천만 원 떨어졌을 때 팔아야 돼? 1억 3천 올랐을 때 팔아야 돼? 1억 3천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7천으로 떨어지면 공포가 생기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법에 의해서 매도를 하기보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심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계면 심리가 상관이 없어요. 자, 알파고와 올해에는 커제랑 했지만 저는 커제랑 한 거는 관심도 없었고요. 작년에 우리 이세돌 기사와 5번기의 대국을 했었죠. 이세돌 기사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정말 기계랑 싸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이세돌 기사가 강수를 두건 악수를 두건 알파고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수를 두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기계니까. 보통 이세돌 기사 정도의 최고의 1인자들은 상대방한테 야, 너 이 정도는 흔들리겠지? 강수도 더 보고 또 이 정도는 이거 뭔지 모르겠지? 묘수도 더 보고 그러면 상대방이 바로 흔들린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흔들리지 않았죠. 왜? 기계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계라면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과 같은 알파고, 스탁고라고 알파 스탁이라고 하죠. 왜냐면 알파고의 고가 바둑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스탁.
우리가 만약에 알파 스탁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늘 최선의 종목을 매수하고 그 종목을 갖고 있다가 늘 최고의 매도 타이밍을 잡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파 스탁이 아닙니다. 인간 이정민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심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뭘 이겨내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주식 참 어렵다. 책에도 쓰여 있는데 책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써 있는데 혹시 이 책을 삼박자 투자법을 안 사본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쿠라라는 근심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쿠라라는 근심의 신은 자기가 이쁜 마치 장난감 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흙의 신에게 갔고 또 하늘의 신에게 갔다고 합니다. 흙의 신에게 그 형상을 빚을 수 있는 흙을 빌렸고요. 하늘의 신에게 그 형상에 영혼을 불어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우리 같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게 된 데에는 근심을 선 쿠라가 처음에 기획을 했고 흙의 신에게 빌린 흙이 바로 우리 형상이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신인 제우스가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인간이 죽은 거죠.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근심이 쓴 쿠라가 이 인간은 내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그럼 과연 근심의 신이 쿠라 것일까요? 아니면 흙의 신의 것일까요? 하늘의 신인 제우스의 것일까요?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한테 갔답니다. 쿠라가 말을 했죠. 이 인간은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나에게 소유권을 주세요. 흙의 신은 저 인간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하늘의 신은 저 인간의 영혼은 내가 주었는데요. 그러자 재판관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죽으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쿠라가 그랬대죠. 그럼 나는 뭐냐? 그래, 살아있는 동안은 네 것 하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쿠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근심을 갖고 사는 거랍니다.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접한 게 어디냐면 분노의 윤리학이라는 영화였어요. 분노의 윤리학. 분노의 윤리학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이재훈 씨가 나왔고요. 문소리 씨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그널에서 너무 반했던 조진웅 씨가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히트를 치진 못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영화가 약간 잔인한 면도 있고 피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분노의 윤리학에서 조진웅 씨가 했던 대사예요. 이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근심을 평생 갖고 살고 있다. 그래서 분노.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맨날 분노한다. 화가 난다. 화가 모든 감정 중에 가장 상위라고 여기 나오는 대사들이 나오는데 너무 공감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게 화로 끝나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서비스가 안 좋아.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화가 나요. 좋은 일이 있어도 화가 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화가 나고 기분 좋아갖고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서비스를 안 넣어줘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화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주식 쪽에서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어떤 화를 다스리는 걸까요? 바로 타인에 대한 화. 타이밍에 대한 화. 나에 대한 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떨 때 화가 났나요? 다른 사람한테 당했을 때. 열받죠. 저놈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 제가 그거 사랑했는데. 걔가 사랑하는 말만 안 들었으면, 그놈 새끼. 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으면.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장점 하나만 말해라. 돈 많이 버는 거? 그건 말 못해요. 왜? 워렌 버핏도 돈 많이 벌었지만 빌 게이츠도 많이 벌었잖아요. 구글의 창업자, 페이스북의 창업자, 아마존의 창업자, 돈 다 많이 벌었잖아요. 주식 투자해서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 장점이 또 뭘까요? 저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공간적인 자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매매할 수 있고, 시간적인 자유,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열심히 하면, 또는 중장기 매매로 돌려버리면 시간적인 자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공간적 자유보다 더 큰 자유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보기 싫은 거래처 사장, 정말 같이 일하기 싫은 내 직장 상사, 말 되게 안 듣는 부하 직원, 이런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답답함을,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은 아무도 믿지 않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해방을 느낍니다. 왜? 나만 믿으면 돼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굉장히 행복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느끼려면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정신건강에 좋다. 두 번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바로 타이밍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주식이 빠질 때는 정말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을 깹니다.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뭐죠? 지하실. 지하실도 깹니다. 비밀 지하실. 비밀 지하실 깨면, 밑에 손이 안 나오죠? 비밀 지하실 깨면 바로 그 아래는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주식은 떨어지다 보면 지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죠?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떨어져. 더 떨어져, 더 떨어져. 그럴 때마다 늘 분노하게 되죠. 이 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우리 느낍니다. 느끼면서 욕을 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런 공매도치, 저런 외국인 세력들, 저런 개관들, 저런 누구들, 저런 작전 세력들 막 욕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 우리는 욕을 하냐? 공포감을 느끼고 주가지수가 떨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외워야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다시 반등을 주겠지. 너무 막연한 희망 고문 같은 주문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다면 이 정도 빠지면 올라갈 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늘 떨어지면 올라간다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역으로 오를 때는 어떠냐?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는 타이밍에도 역시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았네. 곧 떨어질 수도 있겠어. 약간의 여유를 갖자. 지수에 대한 전망 마찬가지고요. 내 종목에 대한 전망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내 계좌 잔액에 대해서도. 내 계좌 잔액이 매일매일 오를 땐 요즘 운이 좋네. 돈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또 손해 나겠지. 또 손해가 나면 뭐 좀 손해 며칠 났지만 바로 또 이익으로 돌아설 거야 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썼던 책에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마음에 묻고 계속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투자할 때 벅스뮤직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요, 다운받아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노래를 부른 그룹이 있어요. 그 대형 그룹은 아닌데 우쿨렐레 피크닉이라는, 또 거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이 삶을 이겨내는 한마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기쁠 때 이 기쁨을 절제시키는 한마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좋은 문구의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쿨렐레 피크닉이라는 노래. 저는 장이 좀 안 좋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 노래를 한두 번 듣는데 정말 안 좋은 폭락장에서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틀어놨을 때도 있습니다. 반복 기능 딱 눌러놓고.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세 번째, 정신적으로 이겨낼 때, 나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어떨 때죠? 나만 병신 같아, 나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특히 초보 때 많았고, 요즘도 가끔 그래요. 장이 막 좋은데 내 종목만 못 가고. 아유, 이 바보 천치, 종목을 그렇게 못 고르니? 장이 안 좋으면 미리 좀 그런 전조 징후가 나왔을 때 딱 매도하고 좀 현금 갖고 있으면 되는데 못 팔아요. 못 팔아갖고 또 물려갖고 다 있어. 손절매도 못했어. 아유, 바보.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은 수익 내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한다는 그런 나에 대한 분노, 나에 대한 절망, 나에 대한 좌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못하는 게 아니야. 다 못하는 거야. 주식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주식 쉽지 않아요. 나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못해요. 절대 나만 바보 아니에요. 다 바보예요. 주식 투자자는 다 바보다. 왜요? 주식 투자는 무슨 게임이라는 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식 투자는 무슨 게임이다? 나보다 더 바보를 찾는 게임이다. 그 얘기에서 벌써 나는 바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바보. 나도 바본데 나보다 더 바보를 찾는 게임이 주식이에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난 바보야. 왜? 나는 9,000원에 산 바보한테 나는 10,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나는 11,000원에 사는 바보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모두 바보예요. 근데 나만 바보야 해봐야 자기 감정만 소비되죠. 그래서 주식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노래가 있죠. 이승철, 오늘 뭐 노래 계속 뽑네요. 사랑 참 어렵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다음 가사는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돼요. 주식 참 어렵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나만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 바보긴 바본데 나보다 더 바보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성숙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뭘까요? 능력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더 우리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우리보다 수학 문제 훨씬 잘 풀걸요? 하지만 우리는 강인해졌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힘든 상황, 기쁜 상황, 눈물 나는 상황, 사랑도 이겨내보고, 슬픔도 이겨내보고, 이별도 이겨내보고, 다 이겨내고 이제 우리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정말 필요하고요. 타인에 대한 분노를 느낄 땐 그래, 믿은 내가 잘못이지. 아무도 믿지 말자. 타이밍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땐 아니야, 이 타이밍 곧 지나가겠지. 내가 바보라고 느껴질 땐 그래, 나 바보 맞고 다른 모두도 다 바보야. 주식이 원래 어려운 건데 좀 이런 여유를 가지면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18장은 지식이라 그랬죠. 지식은 100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심리는 20분만 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때로는 심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19장 너무 쉬운 거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쉬운 게 때로는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3박자 투자법 파트 3 19장 주식 투자자의 심리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